안녕하십니까. 도발 체인링 개발하는 최윤석입니다. 오늘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나 했는데, 그 준비했는 것 중에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운 것들이 좀 있어서 여러분들께 찾아뵙고 한번 여쭤보려고 준비한 건데요. 지금 저희가 3월, 그러니까 2월 말에 화재가 났습니다. 화재가 좀 심하게 났었고, 여관방을 전전하다가 어느 날 여관방에서 재미난 거 보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이 왔는데, 이 전화를 밤에 전화해준 사람이 이제 도사 회장님이에요. 근데 불났다니까 하는 말이 복이 들어온다고. 그런 얘기를 막 하길래 전화 끊고 난 다음, 이 사람이 왜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근데 요번에 좀 복이 굴러 들어왔는 것 같아요. 그 복에 대한 그 컨셉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근데 거기에서 이제 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고, 조금 저희 영역에서는 힘든 부분인데, 그래서 이거를 빨리 의사결정을 내려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급하게 여러분들 찾아뵙고 그 견해도 한번 들어보고, 또 이 복이라는 것이 정말 제대로 된 복인지 그런 것까지 한번 알아보려고 준비를 한번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복이라고 하는 거는 이겁니다. 싱글 개념입니다. 싱글을 토대로 하는 조건이 싱글 체인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도발에 왜 변속성이 떨어진다 하는 얘기, 어제 오늘 이야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싱글로 가면 이게 그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가면 갈수록 경량화 문제, MTB에서는 많게는 지금 스프라켓 큰 걸로 하면 무게 감량 그 효과까지 해서 실질적인 무게 감량 효과가 600g이 넘어가고, 로드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싱글을 들어가면 체인리라든가 앞드레일러라든가 시프터까지 바꾸고, SDI 레버의 시프터를 경량 브레이크 레버로 바꾸고, 또 케이블하고 이렇게 빼면은 한 250에서 300g 정도, 거기서 불바나 또 바인드 시프터 이런 거 바꾸면 한 400~500g까지 쭉쭉 빠지게 됩니다. 선수들이야 거기까지 가지 않겠지만, 일반 동호인들 같은 경우 로드도 한 500g 가까이 빠지는 상황도 연출되고. 자, 그러면 이런 싱글의 조합들을 이제 어떻게 지금 설정하고 갔느냐. 싱글 체인링 같은 경우에는 무게를 줄여야 되는 조건이 이제 배시가드 같은 게 없어야 되니까 이런 네로 와이드 타입, 이게 이제 MTB 30이고, 이거는 지금 로드 38T입니다. 38T고, 이건 XXY고, MTB에 로드 요즘 시마노 6800 또는 듀라 9000에 들어가는 38T고, 이런 싱글 체이닝의 이제 네로 와이드, 이 기술은 공지 기술 수준입니다. 오래된 특허이기 때문에 특허적인 어떤 부분이 무너져 있는 컨셉이라서 바로 적용했습니다. 저희만 적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로터 큐링 그리고 몇몇 레이스페이스도 그렇고 다른 어떤 업체들도 다 요즘 이런 네로 와이드 컨셉, 즉 두껍고 좁고 두껍고 좁고 하는 이런, 그래서 체인을 꽉 물어줘서 체인 이탈을 방지한다. 그래서 싱글의 어떤 가치, 즉 경량화에 다른 부속품들이 더 들어가지 않도록 체인 이탈을 하는 그런 조건에 이제 체인이 존재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광폭의 이 나발이라고 합니다. 나발이라고 해서 만든 건데, MTB에 적용하는데 요 나발이라는 컨셉이 있고, 이제 제일 중요하고 요번에서 넘기 어려웠던 게 요 구티입니다.
9T하고 11T가 이제 조합이 돼서 일반 허브에 들어가는 건데, 기존에 저희가 설정할 때는 카세트 바디에 지금 끝단을 갈아내서 진행을 하는 건데, 잠시 그대로 있어. 끝단을 갈아내기로 했던 부분인데, 이거를 갈아내지 않고 접근하는 방식. 그러니까 이제 일반 허브에 다 들어가는 조건이 되겠죠. 요런 이걸 갈아내고 이제 넣자고 했는데, 갈아내지 않고 일반 허브에 10단 조합으로 또는 11단 조합으로 이런 9T와 11T가 조합이 되는 조건이 들어갈 수 있다. 여기에 이제 2mm 정도 와샤가 들어가야 한다. 근데 여기에서 변속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다지 영향을 주지 않더라. 물론 이 휠의 중앙이 약 한 1mm 정도 좌측으로 옮겨지는 현상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주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조건으로 해서 9T를 튜닝하는 방법이 존재할 수 있다. 자, 이래서 굉장한 광폭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앞에 싱글 체이닝의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게 이제 MTB와 로드에 저희는 지금 다 적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지금 9T11T를 저희가 만든다고 했지만은 여기에 나발 이 스프라켓 같은 경우 그나마 커서 저항이 좀 적게 들어가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까이는 게 있습니다. 마모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모도는 지금 MTB 사용자들에게는 경험을 많이 하는 내용인데, 여기 이제 큰 거 42T나 이런 거 붙이면서, 근데 지금 스램 MTB 같은 경우도 이런 42T가 알루미늄이고요. 또 요번에 XTR 9000인가 뭐 900인가 저 11단 나오는 컨셉도 이게 1단이 알루미늄으로 나오는 상황이에요. 지금 사실 이거 스프라켓을 알루미늄으로 쓰면 안 됩니다. 내구력이 많이 떨어져요. 내구력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이걸 스틸로 가야 한다. 적어도 지금 28, 34는 스틸로 갈 수 있는 조건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안 되면 그냥 싸게 팔아야죠. 그 시대를 위해서. 그런데 이제 더 어려운 거는, 이건 현재는 알루미늄으로 가는데 지금 중앙에,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9, 11, 13, 15, 17이 빠지고 19로 넘어가요. 비어 있는 거죠. 여기에서의 변속비가 27% 가까이 돼서 여기에서 크랭크가 푹 떨어져요. 변속을 하면은.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상당히 심각하고 거의 뭐 도로에서는 주행하지 말라고 하는 변속비가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 개를 집어넣으면 한 개를 빼야 되는 거죠. 이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이런 경우 저희가 뭐 보시다시피 영세하게 하고 있는데 이런 스프라켓을 찍어내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프레스로 가공하고 일관되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싸게, 정말 싼 겁니다. 이거 기준으로 저희가 보면 이게 XT 버전이고, 이거는 105 버전입니다. 불나서 소방수가 이거 불도 불이지만 이 소방수 때문에 물건 다 돼요. 지금 이런 뭉치로 돼 있고, 뭉치로 돼 있고, 얘네들이 지금 만들어 놓은 조합을 이용해서 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지금 결론인데, 문제는 그 조합을 무엇을 빼고 무엇을 넣을 거냐, 이런 걸 최소화시키고 최적화시키는 게 무엇이냐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제일 고민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이제 싱글로 앞에 정해지면, 뭐 로드 같은 경우는 뭐 11의 25가 기본이겠지만은 12의 25 또는 11의 28, 12의 27, 뭐 요즘 나오는 거는 11의 30도 나오고 여러 가지 조합의 어떤 스프라켓 조합이 나오지만은, 실제로 싱글 하나가 되면은 최적화되는 조합은 거의 확정적으로 하나 정도밖에 나오질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 확정적인 조합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하는 고민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조합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가 이제 고급 XT 버전은 이런 게 두 뭉치고요. 105는 이런 한 뭉치고 볼테그라도 두 뭉치고 뭐 듀라나 또는 XTR도 뭐 두 뭉치씩 이래 진행이 되는데 뭐 한 개를 빼려고 하는데 세 개가 빠져야 되는 상황들이 연출이 돼요. 또 이제 그렇게 빠지면은 빠지는 대로 맞춰서 가야 되고. 그래서 지금 처음 생각할 땐 아예 뭐 기존에 나오는 제품을 선택해 가지고 하나를 선택해서 거기에 맞춰 갖고만 진행을 하자. 근데 뭐 그런 거 하려 그러면은 저희가 뭐 선택할 수 있는 게 티아그라 밖에 있겠습니까, 데오레랑. 근데 이렇게 이러면은 또 우리나라 그 사용자들이 항상 저희에게 하는 그런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이 질 떨어지는 느낌. 네, 그런 걸 자꾸 제시하시는데,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것들을 조합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쉬운 내용인데, 지금 42T 원업이라는 42T 한 장을 여기에 넣어서 진행하는 그냥 이제 여기 이런 스프라켓, 기존의 스프라켓에 42T 하나 넣고 하나 빼는 데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런 식으로 10T 하나 빼가지고 진행해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걔네들은 16T를 넣어서 진행을 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NTV에서는 여기에다가 4일을 넣고 이 17을 빼는 거죠. 원업에서는 이렇게 진행. 여기 27%의 어떤 변속비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뭐 거의 변속의 의미가 없는 거죠. 확 어떤 바뀌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MTV에서는 나발이 하는 역할은 28, 32, 34, 41로 이거를 대체를 합니다. 나발은 그냥 이것만 빼고 집어넣으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여기에 9가 들어붙으면은 여기에 뭔가가 어디서 한 개가 빠져야 되는 거예요. 이 조합을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도 9가 들어가면은 여기에서 뭐가 빠져야 되느냐. 대부분 제품들이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105급 이상, SLX급 이상들은 전부 다 이게 한 뭉치입니다. 1, 2, 3단위. 경량화를 위해서. 그러면 얘네들은 손을 안 대야 되는가? 손을 대면 얘네들도 대야 되고, 얘네들도 대야 된다. 만일에 얘네들을 빼고, 3개를 빼고, 로드에서 3개를 빼고, 이 19에서 진행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2T니까 이제 한 22. 여기에서 3으로 갔고, 4로 가서 이제 26. 뭐 이 정도로 마무리 지어야 돼요. 이러면 9T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로드 체이닝 38T라 그러면, 이 38T라 그러면, 지금 이게 어필해서 상당히 힘들게 될 겁니다. 그럼 로드는 이게 아니라 29, 24, 20 그리고 이 19를 빼는, 그러면은 여기에서 1, 2, 3, 4, 5, 6, 7, 8, 9, 10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내용이 10단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11단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왜냐하면 이런 19를 빼고, 만약 19를 빼고 이걸 남겨놓고 그냥 굳이 집어넣고 17하고 21이 변속이 되냐? 변속 안 됩니다. 변속 안 돼요, 제대로. 근데 사실 이런 구간들이 주로 많이 쓰는 구간이라서 심각한 거죠. 그러면은 새로 뭔가를 여기에 집어넣고 또 여기에 집어넣어야 돼. MTV도 똑같아요. 지금 이렇게 배당을 하고 나면 지금 여기에서 뭔가를 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NTB 조합이 여기에서 2, 3이 되고 2, 1을 2, 4를 빼는 이렇게 되는 상황도 연출이 되고요. 1, 2, 3, 4, 5, 6, 7, 8, 9, 10 그죠? 그리고 2, 4를 그냥 놔두고 20을 빼는 방법, 19를 빼는 방법.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이 되겠죠. 그러면은 2024를 다 만들어야 되고, 아까 번에처럼 2, 3을 넣으면은 1, 9를 넣어놓고서 2, 3만 만들면 되는 상황이고, 1, 9와 맞추고 2, 3, 2, 8과 맞추면 되거든. 문제는 여기에 만들어 들어가는 것들, 컨셉들은 전부 다 스틸이어야 된다. 이거는 전부 다 알루미늄으로 나름대로 여기에서는 또 이제 뭐 복잡한데 아무튼 해봤는데 이건 전부 다 스틸이에요. 스틸은 저희가 수작업을 하기 때문에 힘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지금 MTB 조건이라든가 로드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선에서 풀어가야 줘야 되느냐, 그래야 싱글화에 최적화된 스프라켓이 나오느냐. 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기존에 지금 2, 4가 있었고 2, 1이 있었습니다. MTB하고 로드하고 희한한 공간이 하나 있는데 동일한 공간이에요. 11의 28일 경우에 요 구간과 요 구간이 변속비 17%. 여러분, 이게 변속 충격이 좀 심하지 않으셨냐 이거죠. 여기에서 24에서 28로 가거나 28에서 이제 24로 갈 때 로드도 그렇고 변속 충격이 어땠냐 이거죠. 지금 나름대로 선택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20% 전후입니다. 20% 플러스 마이너스 10%, 1%. 이 변속비를 넘어서는 만약 23이나 22나 뭐 이 정도 올라가면 크랭크 툭툭 떨어집니다. 25까지 가면 아주 심각해요. 여기 같이 17을 빼고 집어넣었던 15에서 19로 가는 여기 27%거든요. 여기에서는 이거는 상당히 그 심각한 변속비를 제시하기 때문에 거의 뭐 주행에서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고요. 그런다고 해서 여기에 원업처럼 여기에 15를 두고 16을 넣어서 얘들을 제끼는 방식으로 하면은 여기에서도 변속비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23% 차이 나고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한 18, 8%. 여기는 괜찮아요. 여기에서 변속비가 굉장히 크다. 근데 실제로 13T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 사이즈 대부분 30 또는 32니까 13T 중심으로 달릴 건데 바로 16으로 간다. 이 또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20%가 이제 한 22% 정도 튀면은 이게 상당히 심각하다. 이거 27%까지는 아니지만. 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이런 기존에 있는 스프라켓을 이용할 수밖에 뿐이고 그 기존 스프라켓 조건들에 맞추어서 뭔가 첨삭을 하고 해야 되는데 기어비의 일관성을 가지면서 가는 거,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기어비의 일관성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기어비 일관성이라는 거는 이제 크게 저희가 생각하는 기어비 일관성은 이런 게 있습니다.
평지 항속과 그 항속일 경우에 보통 보면 일반성이죠. 일반성이 있고, 일반성이 떨어지는 곳이 이제 그 주행 가능성이 높은 곳, 이것이 이제 사실은 내리막이고 뒷바람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주행 가능성이 낮은 거는 오르막이 있게 것이고 맞바람이 되겠죠. 사실은 이럴 때 변속비가 한 단 바뀔 때 좀 더 크게 움직여줘야 한다.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사실 맞고요. 그런데 그러면 왜 시마노와 스램은 그렇게 하지 않냐? 사실 스램은 그런 걸 조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시마노는 그걸 적용하고 있지 않고, 시마노는 스프라켓들이 전부 다 거의 삼각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드레일러 위치가 항상 일관성을 가짐으로써 기계의 변속 응답성을 최적화시켜 주려고. 근데 만약 이게 휘어버리면 이게 여기에서 거리가 멀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각도가 작아지고 변속의 응답성은 떨어진다. 그래서 시마노는 스프라켓 구조가 기계적인 조건을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스램은 조금 덜해서 사람의 어떤 주행 관성에 맞춘 변속비를 조금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조건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9에서 11의 개념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9에서 사이 10을 넣어서는 안 된다고 보죠. 왜? 여러분 9T에 40이면 앞에 체인링이 40이고 9에 40이면 40T 체인링을 붙이면 어떻게 되느냐? 거의 이거 50T가 넘어갑니다. 50에 11 이상을 넘기게 돼요. 극히 안 쓰는 구간입니다. 사실 내리막에서 쏠 때 케이던스도 문제지만은 댄싱이나 이런 걸 할 때는 댄싱과 내리막 조건에서 필요로 꼭 한 5%는 필요한 기억이 무조건 필요하죠. 만약 40T인데 11인데 없으면은 이거 참 어지러운 상황인데, 그러면 여기에서는 10T의 조밀도가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한 22% T도 된다는 거죠. 그와 함께 극단적으로 MTB 같은 경우에 XX1 같은 경우에 41을 때립니다. 그러면은 뭐 20%까지는 아니지만은 18%의 어떤 기어비를 여기에서 넣어줘도 된다는 거죠. 굉장히 가파른 언덕에서는 아싸리 어정쩡하게 41이나 40이나 이런 식으로 4T로 맞출 필요가 없이 42로 가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을 따진다 그러면은 주력 기어비 포지션들을 이렇게 로드 같은 경우에 주력 기어비 포지션을 이렇게 놓고 현재 항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걸 놓고서 여기 오르막에 대응하는 것들은 기어비를 20%대를 유지해주고, 되도록이면 여기에서 작게 뭐 18, 뭐 20, 뭐 20, 21 뭐 이런 식으로 가져도 된다는 거죠. 저희가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 15로 갔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17을 빼고 19를 빼면서 20, 24, 29 이러면 20% 미만이 되고 여기 20% 되고 20% 미만입니다. 이 정도의 기어이면은 변속 충격이 없이 어필이나 이런 그 조건을 마무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당장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실사용자들에겐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무게 감량해봐야 뭐 얼마 된다고 그걸 하느냐. 뭐 400g, 뭐 300g, MTB 같은 경우는 많게는 뭐 5, 600g, 7, 800g까지도 줄일 수가 있지만은 7, 800까지는 안 나겠네요. 부품이 XX1처럼 좋으면 한 800g씩 빠지지만 그냥 기본적인 것들만 채우면 한 5, 600은 너끈히 뺄 것이고, 로드 같은 경우에 불바 튜닝이나 이런 것들까지 하면 400, 500 정도는 또 너끈히 뺄 겁니다. 이런 거는 사실 지금 실사용자들에게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괜찮겠지만, 향후에 완성차나 이런 데에서는 이런 부품의 어떤 좌측, 즉 앞변속, 그 좌측 앞변속의 어떤 범위들을 다
질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죠. 요번에 시마노도 과감하게 그 XTR 신형 같은 경우에 과감하게 스램처럼 10에 42로 못 가고 11에 40으로 가는 것도 보면은 앞변속에 대한 매출 구조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데 그걸 포기하기 힘든 거죠. 쓸만한 사람만 싱글로 가서 11에 40을 접근을 해라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고, 하여간 중요한 건 9T를 집어넣으면서 많은 사용을 하진 않지만은 정말 필요한 기어는 10T가 아니고 저희는 9T라고 보고 있고, 이 9T를 집어넣으면서 나오는 조합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9T가 있으면은 9에 29 로드라 그러면 9에 29가 될 것이고, MTB라면은 저희가 이제 설정한 거는 9에 41입니다. 그러면 예전에 스프라켓이 11에 34일 경우에 앞 체이닝에 이 기어비를 접근하면, 만약 체이닝이 여기에 맞춰서 들어간다 그러면은 30T를 체이닝을 넣는다고 치면 11에 34가 거의 37에 24가 되는 복단 구조가 나오는 기어비가 확보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9T는 절대적이다. 그럼 로드는 어떻게 되느냐? 로드는 만일 50에 34를 뽑고 11에 25를 스프라켓을 쓰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 지금 40T에 11에 29이면 이게 거의 동급입니다. 기어비는. 그래, 지금 이 40T나 38T에 체인링을 붙여서 싱글화로 간다. 이 내용을 지금 저희는 도전하고 있고, 이게 복덩어리라고 하는 건데, 이제 제일 난해한 거는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거죠. 뭐 올맛 타시는 분들은 여기에 조밀도가 좀 올라가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로드 타시는 분들은 이거를 뭐 3일치나 이런 데 가줬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여기까지 기어비 조합이 잘 안 나오고, 또 나온다 하더라도 숏게이지는 30T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드레일러의 지원 수준, 그리고 현재 기존 업체들이 만들어낸 스프라켓 조합,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 변수가 너무 많고 복잡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